만약 누군가가 당신에게 영국에서 응급수술을 받으려면 6개월을 기다려야 하고 비용은 1,500만 원이 든다고 한다면 믿으시겠어요? 그런데 어떤 나라에서는 같은 수술을 1시간 만에 100만 원도 안 되는 비용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영국 최고 명문고 학생들이 실제로 경험한 충격적인 의료 체험담입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런던에서 온 올리버 체인벌린입니다. 21살이고 영국 최고 명문 사립학교인 이튼 칼리지를 다니고 있어요. 제 아버지는 영국 보건부 차관이시고 어머니는 NHS 고위 관리자세요. 그런 환경에서 자란 저에게는 영국 의료 시스템이 세계 최고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런 제 확신을 완전히 무너뜨린 일주일간의 경험담이에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모든 것이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모든 것은 그날 강당에서 시작됐어요. 교장 선생님이 올해 수학여행 목적지를 발표하던 순간이었죠. 올해 수학여행 목적지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강당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이튼 칼리지의 전통상 졸업반은 항상 하버드나 MIT, 옥스퍼드 같은 세계 최고 대학들을 견학했거든요. 그런데 한국이라니요. 저는 즉시 벌떡 일어났습니다. 교장 선생님 농담이시죠? 아시아의 어떤 나라로 왜 가야 하나요? 우리 선배들은 모두 세계 최고 대학들을 다녀왔는데요. 제 옆에 앉아있던 제임스 윌슨도 가세했어요. 거기 의료 시스템이나 제대로 되어 있나요? 혹시 아프면 어떻게 하죠? 저희 안전은 누가 책임져 주시는 건가요? 엠마 로렌스는 더 직설적이었어요. 차라리 아프리카 봉사활동이 나을 것 같은데요. 최소한 그건 의미라도 있잖아요. 학생들의 항의가 거세졌습니다. 왜 하필 한국인지 거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한국은 여전히 우리에게 전쟁과 분단, 그리고 원조를 받던 나라라는 이미지였거든요. 교장 선생님은 차분하게 설명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서울은 이제 세계적인 도시이고 한국은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고 하셨지만 누구도 믿지 않았죠. 그날 저녁 학부모 긴급회의가 소집됐어요. 200명이 넘는 학부모들이 몰려왔습니다. 회의실은 분노로 가득했어요. 제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도대체 왜 우리 아이들을 후진국으로 보내려는 겁니까? 뉴욕도 파리도 아니고 서울이라니요. 제 아들이 거기서 아프기라도 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제임스 아버지는 더 격했어요. 그 아버지는 런던 시티의 투자은행 대표였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할 것은 월스트리트와 실리콘밸리입니다. 아시아의 어떤 나라에서 무엇을 배운다는 겁니까? 엠마의 어머니도 가세했어요. 의료시설은 제대로 되어 있나요? 우리 NHS만큼 체계적인 시스템이 있을까요?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누가 책임지시겠어요? 교장 선생님은 끝까지 버텼어요. 이는 영국 교육부의 아시아 이해 증진 프로그램의 일환이며 이미 확정된 사안이라고 하셨죠. 하지만 학부모들의 반발은 계속됐습니다. 결국 타협안이 나왔어요. 각 학생마다 종합보험을 들고 응급 상황 시 즉시 영국으로 후송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로 한 거예요. 그제서야 학부모들이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정말 한국에서 일주일을 보내야 하는 건가? 제대로 된 병원도 없을 텐데 음식도 입에 맞을까? 인스타그램에 올렸습니다. 인생 최악의 수학여행 확정. 한국이라니.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댓글이 순식간에 수십 개 달렸어요. 친구들의 동정과 조롱이 뒤섞여 있었죠. 불쌍한 올리버, 김치나 실컷 먹고 와. 거기 와이파이는 되려나? 북한이랑 헷갈리지 마.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의 우리는 정말 우물 안개구리였어요. 우리가 곧 경험하게 될 충격적인 현실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영국이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 한국이 얼마나 앞서 있는지 깨닫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출발 당일 히드로 공항은 마치 장례식장 같았어요. 학생들은 하나같이 어두운 옷을 입고 나타났고 학부모들은 자녀를 전쟁터에 보내는 듯한 표정이었죠. 제 아버지가 제 휴대폰을 확인해 주셨어요. 영국 대사관 직통 번호를 저장해 두시면서 혹시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영국 대사관에 연락하라고 하셨어요.
그 정도로 한국을 신뢰하지 않으셨던 거죠. 어머니는 제 가방에 영국 의약품들을 잔뜩 챙겨주셨어요. 감기약, 해열제, 소화제까지요. 거기서는 제대로 된 약을 구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셨거든요. 제임스의 아버지는 더 극단적이었어요. 아들에게 신용카드 한도를 무제한으로 올려주면서 위험하면 즉시 프라이빗 제트기로 돌아오라고 하셨거든요. 탑승구에서 우리는 마지막 영국 음식을 먹었어요. 피시앤칩스였는데 앞으로 일주일간은 제대로 된 서양 음식을 먹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렸어요. 런던에서 서울까지 11시간. 대체 왜 가는지 모르겠음. 마지막 문명과의 작별. 기내에서 친구들과 마지막 와인을 마셨습니다. 엠마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11시간 후면 우리는 90년대로 돌아가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창밖으로 멀어지는 런던의 불빛을 보며 생각했죠. 일주일만 버티자. 그냥 견디기만 하면 된다고요. 그때만 해도 몰랐어요. 11시간 후 우리가 마주하게 될 충격이 얼마나 클지를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도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는 현지 시간 오후 4시였어요. 기내 안내방송이 한국어로 나왔는데 뭔가 이상하게 세련된 느낌이었어요. 영어 안내도 완벽한 발음이었고요. 비행기 문이 열리는 순간부터 뭔가 달랐어요. 공항 직원들이 우리를 맞이하는 태도부터가 프로페셔널했거든요. 히드로 공항 직원들보다 훨씬 친절하고 체계적이었어요. 이거 진짜 한국 맞아? 제임스가 중얼거렸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연결 통로가 너무나 깨끗하고 현대적이었거든요. 마치 미래 영화 세트장 같았어요. 입국장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거대한 홀로그램이 공중에 떠서 영어로 환영 인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천장에서는 클래식 음악이 은은하게 흘러나왔고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어요. 곳곳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서는 초고화질로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들이 상영되고 있었죠. 이건 히드로보다 훨씬 좋잖아. 엠마가 작게 말했지만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더 충격적인 건 입국 심사였어요. 우리는 길게 줄을 설 준비를 했는데 안내 직원이 다가와 유창한 영어로 말했어요. 외국인 관광객도 자동 입국 심사대를 이용하실 수 있어요. 각자 한 명씩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동 입국 심사대라니요. 우리는 반신반의하며 하나씩 차례로 이용했어요. 여권을 스캔하고 얼굴을 카메라에 비추니 10초 만에 통과됐어요. 일반 입국 심사대의 긴 줄과는 달리 거의 기다림이 없었어요. 히드로에서는 EU 시민인데도 30분씩 걸리는데 말이에요. 미쳤어. 이게 가능해? 제임스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기 여권을 들여다봤어요. 정말로 입국 도장이 깔끔하게 찍혀 있었죠. 수화물을 찾는 곳으로 가는 길에 우리는 또 놀랐어요. 움직이는 보도 위에 자동으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안내하는 화살표가 바닥에 나타났거든요. 증강현실 기술이었어요. 이거 봐. 로봇이야. 엠마가 소리쳤어요. 정말로 하얀색 로봇이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영국에서 오신 학생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로봇이 완벽한 영어로 말했어요. 우리는 너무 놀라서 대답도 못했어요. 수화물은 3번 컨베이어 벨트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즐거운 한국 여행 되세요. 로봇은 친절하게 안내하고 다른 곳으로 가버렸어요. 수화물을 찾는 동안 저는 계속 주위를 둘러봤어요. 공항 직원들은 모두 태블릿을 들고 일하고 있었고 청소 로봇들이 조용히 바닥을 닦고 있었죠. 화장실에 가보니 변기 뚜껑이 자동으로 열렸고 비데가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었어요. 세면대에서 손을 대지도 않았는데 물이 나왔고 핸드드라이어도 자동이었어요. 이거 우리가 아는 그 한국 맞아? 친구들도 하나둘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상상했던 낙후된 공항과는 정반대였으니까요. 세관을 통과하고 나가는 문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국 학생들이었어요. 모두 우리 또래로 보였죠. 그들의 깔끔한 복장도 세련되어 보였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몰랐어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앞으로 우리가 경험할 충격들에 비하면 말이에요.
우리를 맞이한 한국 학생이 유창한 영어로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이튼 칼리지 학생 여러분. 저는 서울대학교 의예과 3학년 김수진입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과 함께할 버디예요. 수진의 영어는 BBC 아나운서 수준이었어요. 발음도 완벽했고 심지어 영국식 표현까지 자연스럽게 구사했죠. 공항은 어떠셨어요? 인천공항은 작년에도 세계 최고 공항으로 선정됐거든요. 세계 최고라고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히드로 공항이 유럽 최고라고 자부했는데 그것도 착각이었나 봅니다. 버스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하면서 또 놀랐어요. 버스 자체가 충격이었거든요. 좌석마다 개인 스크린이 있었고 USB 충전 포트는 기본이었어요. 무료 와이파이는 당연했고요. 이거 정말 일반 버스 맞아? 제임스가 놀라서 물었어요. 런던에서는 시내버스도 이렇게 고급스럽지 않거든요. 수진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저희 대학교 버스예요. 한국에서는 이 정도가 평균이에요. 평균이라고요? 우리는 할 말을 잃었어요. 서울에 가까워질수록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높은 빌딩들과 깨끗한 거리, 질서정연한 교통 흐름이 런던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저기 보이는 게 남산타워예요. 서울의 상징이죠. 수진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타워 위에는 거대한 LED 조명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어요. 서울대학교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또 한 번 놀랐어요. 캠퍼스가 마치 현대미술관 같았거든요. 유리와 철골로 된 세련된 디자인의 넓은 잔디밭까지요. 포스코 스포츠센터도 있어. 엠마가 소리쳤어요. 정말로 캠퍼스 안에 거대한 스포츠 시설이 보였어요. 네, 포스코 스포츠센터예요. 수영장과 헬스장, 골프 연습장까지 다 있어요. 아, 그리고 중앙도서관과 카페테리아도 5개나 있고요. 수진의 설명에 우리는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이튼 칼리지도 영국에서는 최고 시설을 자랑하는데 여기에 비하면 초라해 보였거든요. 의과대학 건물로 들어가니 한국 학생들 200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모두 깔끔하고 세련된 캐주얼 복장을 하고 있었는데 옷차림부터가 매우 세련되어 보였어요. 환영합니다. 한국 학생들이 일제히 영어로 환영 인사를 했어요. 발음이 너무 정확해서 깜짝 놀랐어요. 환영식이 시작됐어요. 한국 학생들이 준비한 공연이 펼쳐졌는데 첫 번째는 영국 노래를 부르는 합창이었어요. 비틀즈의 예스터데이를 완벽하게 불렀죠. 그 다음은 더 놀라웠어요. 한국 전통 음악과 현대 음악을 결합한 퍼포먼스였는데 무대 위에 홀로그램으로 빅벤과 한국 전통 건축물이 번갈아 나타났어요. 대박! 이게 대학생들이 준비한 거라고. 제임스가 중얼거렸어요. 공연이 끝나고 우리는 각자 파트너 학생과 매칭됐어요. 저는 수진과 짝이 됐죠. 올리버 씨 만나서 반가워요. 일주일 동안 잘 지내봐요. 수진은 정말 친절했어요. 저를 의과대학 곳곳으로 안내했는데 볼 때마다 놀라운 것 투성이었죠. 여기가 우리 해부학 실습실이에요. 실습실에 들어서자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최신 장비들로 가득했고 각 테이블마다 디지털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학생들은 태블릿으로 3차원 인체 모델을 보면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이게 정말 대학교 실습실인가 싶었어요. 이튼 칼리지는 전통을 자랑하지만 여전히 19세기 방식으로 수업하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카페테리아로 갔어요. 또 한 번 충격이었어요. 뷔페식이에요. 한식, 서양식, 중식, 일식 중에 선택할 수 있어요. 모두 전문 셰프가 만드는 거예요. 음식의 질도 놀라웠지만 더 놀라운 건 가격이었어요. 이 모든 게 무료라고요? 네, 학교에서 전액 지원해요. 등록금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수진의 대답에 우리는 또 놀랐어요. 영국에서는 대학 식당 한 끼가 10파운드가 넘는데 그것도 맛없기로 유명하거든요. 식사를 하면서 한국 학생들과 대화를 나눴어요. 놀랍게도 대부분이 세계 국어 이상을 구사했어요. 저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그리고 독일어를 해요. 평범하게 말하는 한국 학생을 보며 우리는 작아지는 느낌이었어요. 영어와 라틴어만 하는 우리가 오히려 뒤처진 것 같았죠. 오후에는 수업 참관이 있었어요.
의학 수업이었는데 학생들이 VR 헤드셋을 쓰고 가상 수술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대학교 수준이야? 우리가 받는 교육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더 충격적인 건 학생들의 태도였어요. 아무도 떠들지 않았고 모두 집중해서 수업을 들었어요. 질문도 활발했고 토론도 수준이 높았죠. 수업이 끝나고 수진이 물었어요. 영국 대학교는 어때요? 솔직히 대답하기 부끄러웠어요. 이튼 칼리지는 이름값에 비해 시설도 교육 방식도 너무 뒤처져 있었거든요. 전통이 있죠. 그게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제임스가 갑자기 얼굴을 찡그리며 배를 움켜잡았거든요. 아, 배가 너무 아파.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제임스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식은땀이 줄줄 흐르더니 갑자기 바닥에 쓰러졌거든요. 아, 정말 아파. 죽을 것 같아. 우리는 모두 당황했어요. 제임스가 복통을 호소하며 몸을 웅크리고 있었거든요. 명백한 급성 복통 증상이었어요. 병원에 가야 해. 저는 즉시 소리쳤어요. 영국에서는 응급실에 가면 4시간은 기본으로 기다려야 하는데 여기서는 어떨까 걱정됐거든요. 그런데 수진이 침착하게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서울대병원 응급실 상황을 확인해 볼게요. 응급실 상황을 확인한다고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한국은 응급실 대기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보니 대기 환자가 많지 않네요. 수진이 빠르게 앱을 확인했어요. 급성 복통 증상이면 중등도 응급으로 분류될 것 같아요. 도착하면 바로 트리아지 받고 우선순위에 따라 진료받을 수 있어요. 수진이 제임스의 상태를 설명했어요. 우리는 급히 택시를 탔어요. 그런데 택시도 놀라웠어요. 전기차였고 뒷좌석에 태블릿이 설치되어 있어서 실시간으로 병원 대기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서울대병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병원이라기보다는 5성급 호텔 로비 같았거든요. 거대한 홀에는 분수대가 있었고 천장은 유리로 되어 있어서 자연광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곳곳에 AI 안내 로봇이 있었고 환자들이 줄을 서지 않고 편안하게 앉아 있었어요. 이게 정말 병원이야? 엠마가 중얼거렸어요. 수진이 우리를 키오스크로 안내했어요. 여기서 접수하면 돼요. 키오스크에 제임스의 증상을 입력하니 자동으로 응급도가 분류됐어요. 중등도 응급환자 예상 대기 시간 15분. 화면에 표시됐어요. 정말 15분이면 돼요? 제임스가 고통스러워하면서도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응급도 분류에 따라 우선순위가 정해져요. 급성 복통은 빨리 봐야 하는 증상이라서요. 수진이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대기실도 충격이었어요. 일반 의자가 아니라 마사지 기능이 있는 안락 의자였고 각 좌석마다 태블릿이 설치되어 있어서 대기하면서 영화도 볼 수 있었어요. 무료 음료 서비스도 있었고 심지어 간단한 스낵까지 제공됐어요. 이거 정말 병원 맞아? 저는 계속 의심했어요. 정말로 15분 후 제임스 윌슨 씨 3번 진료실로 들어가세요. 안내방송이 나왔어요. 진료실에 들어가자 또 놀랐어요. 의사 선생님이 완벽한 영어로 인사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제임스 씨. 증상을 들어보니 급성 충수염이 의심되네요. 정밀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충수염이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은 간단한 수술이에요. 일단 CT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CT요? 영국에서는 CT 촬영 예약만 2주일 걸리는데요. 제임스가 놀라서 말했어요. 여기서는 바로 할 수 있어요. 결과도 5분 후에 나와요. AI가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즉시 진단이 가능하거든요. 정말로 제임스는 휠체어를 타고 CT실로 이동했어요. 그런데 CT실도 놀라웠어요. 최신 장비는 물론이고 벽면이 전부 스크린으로 되어 있어서 바다 풍경이 펼쳐져 있었거든요. 환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거예요. 수진이 설명해줬어요. CT 촬영은 3분 만에 끝났어요. 그리고 정말로 5분 후 결과가 나왔어요. 급성 충수염이 확실합니다. 즉시 수술하시는 게 좋겠어요. 수술이요? 지금 당장요? 저는 당황했어요.
급성 충수염이니까 빨리 해야 하지만 수술 전 금식이 필요해요. 마지막으로 드신 게 언제예요? 의사 선생님이 물었어요. 점심을 2시간 전에 먹었어요. 제임스가 대답했어요. 그럼 조금 더 기다려야겠네요. 안전을 위해 최소 6시간은 금식해야 해요. 저녁 8시쯤 수술 가능할 것 같아요. 복강경 수술로 1시간이면 끝나고 흉터도 거의 안 남아요. 6시간이요? 영국에서는 수술 대기만 6개월인데요. 제임스도 놀라면서 안도했어요. 그동안 통증 관리를 해드릴게요. 주사 한 대면 많이 편해질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설명했어요. 수술실 구경도 시켜줬어요. 로봇 수술 시스템과 AI 지원 시스템이 완비되어 있었거든요. 집도인은 3차원 화면을 보면서 정밀하게 수술할 수 있었고 AI가 실시간으로 환자 상태를 모니터링했어요. 이런 시설로 수술받을 수 있다니 오히려 영국보다 안전할 것 같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병원 복강경 수술 성공률은 99.9%예요. 의사 선생님이 자신감 있게 말씀하셨어요. 제임스는 입원실에서 금식하며 수술을 기다렸어요. 통증 주사 덕분에 많이 편해 보였죠. 우리는 수술 대기실에서 함께 기다렸는데 여기도 마치 카페 같았어요. 무료 커피와 샌드위치도 제공됐고요. 저녁 8시 드디어 수술이 시작됐어요. 1시간 후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제임스는 회복실에서 깨어나더니 첫 마디가 벌써 끝났어? 였어요. 네,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내일 오후면 퇴원 가능합니다. 간호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루 만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진단부터 수술까지요. 영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제임스는 완전히 회복된 모습으로 우리를 맞았어요. 어제 수술받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멀쩡했거든요. 정말 아무렇지도 않아. 흉터도 거의 안 보이고 통증도 거의 없어. 제임스가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자신의 배를 만져봤어요. 복강경 수술의 장점이에요. 기존 수술보다 회복이 훨씬 빨라요. 담당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그런데 진짜 충격은 퇴원할 때 받은 계산서였어요. 수진이 우리를 원무과로 안내했거든요. 이제 계산하고 퇴원하시면 돼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물었어요. 비용이 얼마나 될까요? 영국에서는 응급수술이면 최소 15,000파운드는 들거든요. 총 비용은 300만 원입니다. 약 2,000파운드예요. 원무과 직원이 설명해 줬어요. 2,000파운드요? 제임스가 놀라서 물었어요. 그래도 영국보다는 저렴한 편이네요. 네, 한국 의료비는 비교적 합리적인 편이에요. 여행자 보험 들어오셨죠? 네, 영국에서 가입했어요. 제가 대답했어요.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영국에서 같은 수술을 받으려면 최소 15,000파운드, 사설병원이면 3만 파운드도 넘는데 여기서는 2,000파운드라니 놀라웠어요. 정말 2,000파운드가 전부예요? 추가 비용은 없고요. 저는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네, 그게 전부예요. 입원비, 수술비, 약값 모두 포함된 가격이에요. 영문 영수증과 진단서도 드릴게요. 보험사에 청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임스는 떨리는 손으로 신용카드를 냈어요. 정말로 2,000파운드가 결제됐죠. 영국의 7분의 1 가격이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퇴원 후 관리 시스템이었거든요. 이 앱을 다운받으세요. 실시간으로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어요. 간호사가 제임스의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해줬어요. 혈압, 맥박, 체온을 측정하면 자동으로 병원에 전송돼요. 이상이 있으면 즉시 의료진에게 알림이 가고요. 정말로 앱을 열어보니 제임스의 모든 의료 기록이 들어있었어요. 수술 전후 사진, CT 영상, 심지어 수술 동영상까지요. 이거 정말 신기하다. 제임스가 자신의 수술 영상을 보며 감탄했어요.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거예요. 모든 의료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죠.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더 놀라운 건 사후 관리였어요. 제임스가 머물던 병실에는 AI 간병 로봇이 있었거든요. 이 로봇이 24시간 환자를 모니터링해요. 이상이 생기면 즉시 간호사실에 연락이 가요. 간호사가 로봇을 소개해 줬어요.
로봇은 제임스의 체온, 혈압, 맥박을 실시간으로 체크했어요. 물이 필요하면 자동으로 가져다 주고 약 시간이 되면 알려주기도 했죠. 이게 진짜 현실이야? 엠마가 놀란 표정으로 로봇을 지켜봤어요. 응급실도 다시 한번 구경시켜줬어요. 우리가 어제 봤던 것보다 더 체계적이었거든요. 여기는 중증 환자실이고 저기는 경증 환자실이에요. AI가 환자 상태를 분석해서 자동으로 분류해요. 의사가 설명해줬어요. 각 침대마다 최신 모니터링 장비가 있었고 환자 정보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됐어요. 의료진들은 태블릿 하나로 모든 환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죠. 의료진 한 명이 동시에 10명의 환자를 관리할 수 있어요. 효율성이 엄청나게 높아졌죠. 약국도 구경했어요. 로봇이 처방전을 받아서 자동으로 약을 조제하고 있었거든요. 조제 오류율이 거의 0%예요. 사람이 하면 실수할 수 있지만 로봇은 정확하거든요. 약사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심지어 약 포장지에도 QR코드가 있어서 스캔하면 복용법과 주의사항이 스마트폰에 뜨더라고요. 이거 완전 미래잖아. 제임스가 자신의 약을 보며 감탄했어요. 병원 카페테리아도 놀라웠어요. 로봇 바리스타가 커피를 내려주고 주문은 모두 앱으로 했어요. 심지어 환자 식단에 맞춰서 메뉴가 자동으로 추천되더라고요. 당뇨 환자에게는 저당 메뉴가, 고혈압 환자에게는 저염 메뉴가 추천돼요. 개인 맞춤형 서비스죠. 마지막으로 놀란 건 퇴원 과정이었어요. 서류 작성도 태블릿으로 간단히 끝났고 계산도 앱으로 할 수 있었거든요. 택시도 병원에서 직접 불러줬어요. 앱 하나면 모든 게 해결되더라고요. 병원을 나서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의료 서비스구나. 환자를 진짜로 생각하는 시스템이구나. 영국에서는 환자가 시스템에 맞춰야 하는데 여기서는 시스템이 환자에게 맞춰지더라고요. 제임스도 마찬가지였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한국 의료를 믿지 않았는데 이제는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거든요. 영국으로 돌아가면 누가 믿을까? 하루 만에 수술받고 퇴원했다고 하면 말이야. 진짜 아무도 안 믿을 거야. 우리도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안 믿었을걸.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앞으로 우리가 경험할 놀라운 일들에 비하면 말이에요. 제임스가 퇴원한 다음 날 엠마가 갑자기 치아가 아프다고 했어요. 어제부터 조금씩 아팠는데 점점 심해진다고 하더라고요. 토요일 저녁인데 치과가 열려 있을까요? 저는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영국에서는 주말에 응급치과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거든요. 24시간 응급치과가 있어요. 수진이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주말이든 새벽이든 언제든지 갈 수 있어요. 정말요? 엠마가 놀라서 물었어요. 네, 한국은 응급의료 시스템이 정말 잘 되어 있거든요. 수진이 스마트폰으로 치과를 검색했어요. 가장 가까운 응급치과는 여기서 10분 거리에 있네요. 지금 예약할게요. 또 예약이었어요. 정말 모든 것을 예약할 수 있다니 신기했어요. 연세치과에 도착했을 때 또 놀랐어요. 저녁 9시인데도 환자들이 여러 명 있었거든요. 로비는 밝고 깨끗했고 직원들도 활기차 보였어요. 주말 저녁인데도 정상 운영하시는 거예요? 제가 접수 직원에게 물었어요. 네, 저희는 연중 무휴 24시간 운영해요. 응급 환자는 언제든 받아요. 엠마는 30분 만에 진료를 받았어요. 디지털 엑스레이로 즉시 촬영했고 결과도 바로 나왔죠. 충치가 꽤 깊네요. 일단 임시 치료를 해드릴게요. 치과 의사가 모니터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임시 치료요? 엠마가 물었어요. 네, 응급 상황이라 통증을 없애고 임시로 막는 치료만 가능해요. 본격적인 신경치료는 평일에 예약하셔야 해요. 정말로 30분 만에 임시 치료가 끝났어요. 엠마는 통증이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가격도 놀라웠어요. 응급 임시치료비가 5만 원, 약 30파운드였어요. 영국에서는 응급 치과비만 200파운드는 넘거든요. 본격적인 치료는 평일에 예약해야 하지만 임플란트 같은 경우 당일 시술도 가능해요. 3차원 프린팅 기술이 발달했거든요. 치과 의사가 추가로 설명해줬어요. 당일에 임플란트를 할 수 있다고요? 저는 놀라웠어요. 네, 아침에 오시면 저녁에 새 이빨로 나가실 수 있어요.
물론 평일 정규 시간에만 가능하지만요. 이제 우리는 완전히 충격에 빠졌어요. 의료기술이 이렇게 발전했다니요. 다음 날은 일요일이었는데 수진이 특별한 곳을 보여준다고 했어요. 한국 의료기술의 정점을 볼 수 있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성형외과였어요. 처음에는 왜 성형외과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한국 성형외과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미국과 유럽 의사들도 여기서 연수받으러 와요. 수진이 설명해 줬어요. 정말로 병원에는 다양한 국적의 의사들이 연수를 받고 있었어요. 독일, 프랑스, 미국에서 온 의사들까지요. 우리는 여기서 새로운 수술 기법을 배우러 왔어요. 한국이 가장 앞서 있거든요. 독일에서 온 의사가 말했어요. 수술 과정도 구경할 수 있었어요. 3차원 시뮬레이션으로 수술 결과를 미리 볼 수 있었고 로봇이 정밀하게 수술을 도왔어요. 오차 범위가 0.1mm예요. 사람 손으로는 불가능한 정밀도죠. 집도의가 설명해 줬어요. 회복실도 놀라웠어요. 환자들이 편안하게 쉬고 있었고 각 침대마다 개인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었거든요. 통증 관리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요. 개인별 맞춤 진통제와 함께 음악 치료, 아로마 테라피도 병행하고 있어요. 간호사가 설명해 줬어요. 환자 중심의 회복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스트레스를 줄이면 회복도 빨라지거든요.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가 알던 한국이 아니라는 걸요. 한국은 이미 의료기술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국 의료진들과 간담회를 가졌어요. 궁금한 게 너무 많았거든요. 한국 의료 시스템의 비결이 뭔가요? 제가 물었어요. 투자와 혁신, 그리고 환자 중심의 사고예요. 기술을 기술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환자를 위해 사용하는 거죠. 병원장이 답변해 줬어요. 정부에서도 적극 지원하고요. 의료는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경쟁도 치열해요.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어요. 다른 의사가 덧붙였어요. 영국은 어떤가요? 의료진이 궁금해했어요. 솔직히 부끄러웠어요. NHS는 무료지만 대기 시간이 너무 길고 시설도 낙후되어 있거든요. 무료라는 것도 사실 세금으로 내는 거니까 진짜 무료는 아니죠. 여기서는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더 나은 치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간담회가 끝나고 우리는 조용히 숙소로 돌아왔어요. 각자 생각에 잠겨 있었거든요. 우리가 알던 세상이 아니야. 제임스가 조용히 말했어요. 한국이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어. 엠마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저는 그날 밤 일기에 썼어요. 오늘 본 것은 단순한 의료기술이 아니었다.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철학이었다. 영국은 전통을 핑계로 혁신을 외면하고 있었던 거다. 내일은 마지막 날이었어요. 우리에게 어떤 마지막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마지막 날 아침 우리는 서울 대병원을 다시 한번 방문했어요. 제임스의 마지막 검진을 받기 위해서였죠. 수술 부위는 완벽하게 아물었네요. 정말 깨끗하게 치유됐어요. 담당 의사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사흘 만에 이렇게 회복될 수 있다니 정말 신기해요. 제임스도 자신의 배를 만져보며 감탄했어요. 한국의 수술 기법과 사후 관리 시스템 덕분이에요. 환자 회복이 가장 빠른 방법을 찾아서 적용하거든요. 마지막 계산서를 받을 때도 놀랐어요. 추가 진료비가 10,000원, 약 7파운드밖에 안 되더라고요. 정말 7파운드가 전부예요? 저는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네, 단순 검진이라 거의 비용이 안 들어요. 약값도 포함된 가격이고요. 영국에서는 GP 진료 한 번에도 50파운드는 드는데 말이에요. 병원을 나서면서 우리는 지난 일주일을 돌아봤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와 지금의 우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수진이 마지막으로 특별한 곳을 보여준다고 했어요. 한국 의료 혁신의 미래를 볼 수 있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삼성의료원의 AI 센터였어요. 여기서는 인공지능이 실제로 진료에 참여하고 있었거든요. AI가 엑스레이를 분석해서 의사보다 정확한 진단을 내려요. 정확도가 97%예요. 연구원이 설명해 줬어요. 화면에는 AI가 분석한 폐 엑스레이가 나와 있었어요. 아주 작은 병변까지 정확히 찾아내더라고요.
이 정도 크기는 사람 눈으로는 놓치기 쉬워요. 하지만 AI는 절대 놓치지 않죠. 더 놀라운 건 AI 약물 상호작용 검사 시스템이었어요. 의사가 처방한 약물들을 AI가 분석해서 부작용을 예측하더라고요. 이 환자는 고혈압 약과 당뇨 약을 함께 복용하고 있어요. 이 조합은 간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AI가 의사에게 실시간으로 경고했어요. 정말 의사보다 더 꼼꼼하네요. 엠마가 감탄했어요. AI는 피곤하지도 않고 실수도 안 하거든요. 하지만 사람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도와주는 역할이에요. 연구원이 강조했어요. 마지막으로 원격 진료 시스템도 구경했어요. 의사가 집에 있는 환자를 화상으로 진료하고 있었거든요. 할머니, 약은 잘 드시고 계시죠? 혈압 측정기로 재보세요. 의사가 친근하게 말씀하셨어요. 환자 집에 있는 각종 의료기기들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병원으로 전송하고 있었어요. 코로나 때 정말 유용했어요. 집에서도 병원과 똑같은 진료를 받을 수 있거든요. 영국도 원격 진료를 시도했지만 기술이 부족해서 제대로 되지 않았거든요. 오후에는 한국 학생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냈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은 것을 배웠다고 인사했죠. 우리도 영국에 대해서 많이 배웠어요. 특히 여러분의 신사도 정신은 정말 본받고 싶어요. 수진이 겸손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의료 분야만큼은 한국이 훨씬 앞서 있어요. 저는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아니에요. 영국도 좋은 점이 많아요. NHS는 정말 훌륭한 제도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한국 시스템이 더 효율적이고 환자 친화적이에요. 제임스가 말했어요. 서로 선물을 교환했어요. 우리는 마지막 날 아침에 급히 명동에서 산 영국 스타일 쿠키와 홍차를, 한국 학생들은 전통 한방차와 건강 보조식품을 줬어요. 수진이 제게 특별한 선물을 줬어요. 이거 한국 전통 의료기구예요. 침술에 쓰는 거거든요. 고마워요, 수진아. 정말 많이 배웠어요. 올리버 오빠, 꼭 다시 와요. 다음에는 한국 한의학도 체험해보세요. 눈물이 났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무시했던 나라인데, 이제는 너무나 사랑하게 된 나라였거든요. 공항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우리는 조용했어요. 각자 생각에 잠겨 있었죠. 런던으로 돌아가기 싫다. 누군가 작게 말했어요. 모두가 그런 마음이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또 놀랐어요. 출국장에도 의료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여행자 클리닉이에요. 비행기 타기 전에 간단한 건강 체크를 받을 수 있어요. 공항 직원이 설명해 줬어요. 정말 한국은 끝까지 우리를 놀라게 했어요. 비행기에 오르기 전 우리는 다 같이 사진을 찍었어요.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어요. 이 경험 평생 잊지 못할 거야. 제임스가 말했어요. 나도. 이건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어. 인생을 바꾼 경험이야. 비행기가 이륙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멀어져 갔죠. 안녕, 한국. 꼭 다시 올게.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11시간의 비행 끝에 히드로 공항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달라져 있었어요. 공항을 나오면서 느꼈거든요. 런던이 얼마나 낡고 불편한지를요.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네. 와이파이도 안 돼. 화장실도 더럽고. 일주일 전이었다면 당연하게 받아들였을 일들이 이제는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집에 도착해서 부모님께 한국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정말 그렇게 발전했니? 아버지가 놀라셨어요. 네, 직접 보셔야 해요. 우리가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를요.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썼어요. 한국은 우리에게 거울이었다. 우리가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 얼마나 안주하고 있었는지 보여준 거울. 하지만 동시에 희망이기도 했다. 노력하면 변할 수 있다는 희망 말이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영국에는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의 한국 의료 체험 이후로요. 우리 이야기가 영국 언론에 대서특필됐거든요. 타임스, 가디언, BBC까지 모든 언론이 다뤘어요. 영국 명문고 학생들, 한국 의료 시스템의 충격. NHS가 한국에서 배워야 할 것들. 디지털 헬스케어의 미래는 한국에 있다. 제가 BBC 뉴스에 출연해서 인터뷰도 했어요.
친구가 정말 하루 만에 수술받고 퇴원했나요? 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사실이에요. 제 친구 제임스가 급성 충수염 진단부터 수술, 퇴원까지 하루였고 비용은 영국의 7분의 1이었어요. 앵커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그럼 NHS 개선이 시급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개선이 아니라 혁신이 필요해요. 한국처럼 환자 중심으로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야 해요. 이 인터뷰 이후 영국 사회에 큰 반향이 일었어요. 특히 학부모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죠. 그 오만했던 이튼 칼리지 학부모회가 이제는 한국 의료 시스템을 연구하는 모임이 됐어요. 우리도 배워야 해. 안 그러면 영원히 뒤처질 거야. 제 아버지도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영국 보건부도 움직였어요. 한국 의료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거든요. 한국식 응급실 실시간 현황 확인 시스템 시범 운영. 이런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런던에도 작은 변화들이 생겼어요. 24시간 응급 클리닉이 3곳이나 새로 생겼고 일부 병원에서는 앱 예약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여전히 한국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시작이죠. 가장 큰 변화는 우리 학교였어요. 한국어 수업 신청자가 10배로 늘었고 한국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도 50명이 넘었어요. 저는 서울대 의과대학에 지원해서 합격 통보를 받았어요. 올해 가을부터 서울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할 예정이에요. 제임스는 한국 의료 기술을 영국에 도입하는 스타트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벌써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대요. 엠마는 한국 치과 기술을 배우러 연세대 치의학과에 교환학생으로 가기로 했어요. 우리뿐만 아니에요. 영국 전체가 한국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영국-한국 의료 협력 협정 체결. 한국 의료진 영국 연수 프로그램 시작.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제 아버지의 변화였어요. 보건부 차관이신 아버지가 직접 한국에 의료 시찰을 다녀오셨거든요. 올리버가 맞았구나. 정말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많더라. 돌아오신 후 첫마디셨어요. 이제는 한국 의료진을 영국으로 초청하는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계세요. 어머니도 NHS 내부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도입을 추진하고 계시고요. 지난주에는 수진이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올리버, 가을에 서울에서 만나요. 맛있는 한국 음식 많이 먹으러 가요. 답장을 보냈죠. 응, 이번에는 내가 한국 의료진이 되어서 갈게. 정말로 제 꿈이 바뀌었어요. 영국에서 편안한 의사 생활을 하려던 계획에서 한국에서 최고의 의료 기술을 배워 전 세계에 도움이 되는 의사가 되겠다는 꿈으로요.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 한국에서 받은 충격이 인생의 방향을 바꿔놓았거든요. 가끔 그날들을 떠올려요. 한국에 가기 전 우리가 얼마나 오만하고 무지했는지를요. 한국을 후진국이라고 생각했던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선진국은 단순히 경제 규모나 오랜 역사가 아니라 그 기술과 시스템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로 결정되는 거더라고요. 한국은 그것을 완벽하게 보여줬어요. 최첨단 기술을 모든 사람이 합리적인 가격에 이용할 수 있게 만든 시스템. 환자를 진짜로 위하는 의료진들. 이것이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었어요. 창밖으로 런던의 하늘이 보여요. 여전히 아름답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여요. 세상은 넓고 배울 것은 많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겸손함이었어요. 우리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순간 발전은 멈춘다는 것을 한국에서 배웠거든요. 한국은 계속 변화하고 혁신하고 있을 텐데 우리는 과거에 안주하고 있으면 안 되겠어요. 다음 달이면 서울로 떠나요. 이번에는 관광객이 아니라 학생으로 그리고 미래의 의료진으로 가는 거예요. 한국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큰 교훈. 진정한 발전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존재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 그리고 겸손함과 혁신 정신이야말로 진짜 선진국의 조건이라는 것이었어요. 지금까지 영국 명문고 학생들이 한국에서 경험한 충격적인 의료 체험기였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좋으셨다면 감동 담당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